네. 아 그렇군요. 예, 헥스터란 이름이 사실 그 이중적인 삶을 네 사는 건데 낮에는 바리스타, 예, 저녁에는 이제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그냥 인터넷 아이디였습니다. 그냥. 예, 덱스터. 예. 예. 제가 이제 미드 그 넷플릭스가 아니군요. 디즈니 플러스 엄청 좋아하는 거 중에 마블 데어데블이라고. 아 예, 머독. 예, 맷 머덕. 예. 그 낮에는 이제 밤에는 데어데블이죠. 예. 예, 낮에는 맷 머덕이고. 그런 삶인 거죠. 예, 그렇구나. 예, 피터 파커와 스파이더맨의 관계 같은. 예, 또 우리 또 이렇게 스파이더맨을 지금 모시고. 예,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크리스천 힙합을 얘기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그러니까 힙합을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맞아요. 예. 네. 뭐 처음 힙합을 접하게 된. 예. 예. 언제부터 이렇게 힙합을 좀 이렇게 좋아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힙합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뭐 들리는 거는 뭐 그때 당시에 45rpm, 뭐 즐거운 생활 그런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DJ DOC 유명했으니까 제가 90년생인데 뭐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게 이제 에미넴을 접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본토 힙합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중학교 친구가 완전 에미넴 팬이었는데 저한테 전도를 해주면서 저는 그 친구한테 꾸준히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물론 교회도 나중에 나오긴 나왔는데 네. 이제 교회에서 에미넴을 들으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힙합 베프가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는. 그렇군요. 예. 힙합 베프가 되면서 에미넴을 알게 되면 주변에 그 50센트와 D12 닥터 드레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다 보니까 NWA를 알게 되고 아 이게 웨스트사이드 음악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저 건너편엔 동부 힙합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 그게 에미넴이 시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이번에는 그때 짝꿍이 이제 드렁큰 타이거를 저한테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국힙으로 왔구나. 예, 국힙으로 바로 넘어왔죠 또. 아, 내가 너무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무브먼트 쪽 쫙 이제 섭렵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힙합을 좋아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예, 계속 힙합을 듣고 있습니다. 예. 중간 중간에 그런 근데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예. 네, 마침 또 계시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히즈팝. 히스팝. 예. 예. 히즈팝 창립 멤버신 걸로. 저 창단 멤버죠. 영광입니다, 진짜. 아이고, 예. 히즈팝 수련회 세대. 예. 그러셨어요? 네, 저희 교회가 예. 그 히즈팝이 이제 초청된 수련회인 거죠. 예. 브릿지 임팩트. 브릿지 임팩트. 예. 해가지고 저희가 갔는데 히즈팝이랑 오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힙합 문화 이런 게 있네. 예. 그러면서 아직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예. 그때 뭔가 삘에 꽂혀가지고 예. 제가 양동근 예수쟁이를 듣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나와서 뭘 이제 뭐 뽐내는 시간이었나? 아무튼 뭐 누구든지 나와서 이제 뭘 하세요 랩으로 해보실 분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히즈팝이 주최를 해가지고 오픈 마이크가 있었어요. 예.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나는 예수쟁이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부끄럽네요. 흑역사를 제 입으로. 그때 혹시 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제가 이제 일본에 오고 나서 그랬던 기억이. 자료화면 아니요 그때는 없고. 그렇구나. 그 요새는 좀 약간 이렇게 되게 꽂혀갖고 듣고 있는 어떤 그런. 음악이요? 예. 근데 저도 요즘 음악을 잘 안 듣게 돼서 뭐 이제 주로 듣게 되는 거는 예전에 들었던 그냥 플레이스들 반복해서 듣고. 근데 제가 요즘 힙합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래피티 태깅 작업을 하실 때 혹시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면서 하시는지. 네, 이게 제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작업송 이제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때는 보통 이제 차분한 그림을 그리고 싶거나 뭐 그럴 때는 누자베스 음악 그 바이브로 좀 가고 아니면은 좀 내가 빨리빨리 이거 작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좀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작업을 한다 그럴 때는 저는 비보이 음악을 좀 틀어놓거든요. 이게 좀 비트가 뭐 루핑이라고 하나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또 브레이킹 뮤직은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피티 정서랑 좀 맞아요 조금.
그래서 그렇게 끼리끼리 노는 것 같기도 해요. 씬에서 보면은 그럴 네. 수도 있겠네. 그냥 이건 제 그냥 뇌피셜인데 신기하게 또 비보이 하시는 분들이 태깅을 또 곧잘 잘 하세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예. 그러신 분들도 있고 뭔가 좀 같이 좀 어울리는 느낌? 음. 뒤에서 배경에서 그리고 있으면 음. 앞에서 조금 이제 막 웨이킹 하시고 함락을 네. 하고 막 네. 사이퍼를 하고. 네. 조금 다시 거슬러 가면 네. 힙합을 음악을 좋아하는 거랑 또 사실 이 그래피티 작업을 하시게 된 거랑은 또 사실 별개일 것 같은데 어떤 연결점이 있으셨는지 또 워낙 이게 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 이게 연결점? 힙합을 네. 사실 처음 접한 건 네. 음악이었고 네.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 때 그래피티를 이렇게 아, 끄적이게 맞아요. 예. 되면서 사실 아, 같이 즐기게 되고 그때 저도 어. 힙합을 그냥 음악만이라고만 접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는 문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사건이 포인트가. 있었는데 네. 제가 농구도 좋아했거든요. 네. 네. 근데 농구 영상 중에 그런 길거리 농구 영상들이 있어요. 네, 미국의 후드 문화죠. 네. 예. 엔드원이라고 유명한 그 길거리 농구 팀이 있는데 이제 미국 스테이트마다 돌면서 이제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 브랜드 마케팅 투어인 거죠. 거기 자체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걸 하는데 너무 그 각 동네마다 그 후드 문화마다 가면서 파티하면서 농구하고 한쪽 구석에서 MC가 막 그런 디제잉이나 뭐 네, 예. 퍼포먼스 하는 거를 소개하는 MC가 또 따로 있어요. 음. 예, 예. 농구 플레이가 하는 거를 소개하는 MC. 네. MC죠 진짜. 예, 예. 네. 그런 문화도 있고 음. 또 그거를 영상에서 표현할 때 태깅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저는 따라 쓰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현지 사람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힙합이라는 문화 요소를 가지고 단지 이제 무대 앞에서 랩만 하고 이제 같이 즐기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의 문화 코드구나. 예, 예.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만드는 요소도 있는 거 같고. 맞아요. 예. 그 점이 저는 좀 좋았어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제 생각났는데 아까 아까 이제 그 질문 하다가 원래 이제 그 뭐 이렇게 음악 하실 때 그러니까 저기 작업하실 때 음악 들으시고 뭐 비보이 이제 연결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이게 예전에는 다 동떨어진 지금은 다 따로따로 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랩하는 사람이 이 그래피티도 하고 랩하는 사람이 비보이기도 하고 DJ이면서 그래피티도 하고 이 원래 이렇게 복합 문화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힙합 얘기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힙합 본연을 그 이제 즐기고 있다, 혹은 뭐 힙합 본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댄서 출신이었고 네. 그러다가 댄서니까 당연히 음악 듣는 게 다 힙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랩을 외운 거예요. 랩을 외웠는데 곧잘 했단 말이죠. 그 외운 랩을 하는데 애들이 와 막 이러면서 같이 춤추는 애들이 태일이는 진짜 랩 진짜 잘한다. 이러다가 이제 제 랩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 내가 이렇게 연습했던 그 우탱의 크림 비트에다가 내가 가사를 써보고 다시 내 가사를 써 한글 가사로. 약간 이제 개사 수준인데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제 my own rhyme을 제 라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애들이 그럭저럭 괜찮다. 약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힙합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R&B 하는 사람은 원래 교회에서 춤추고 또 성가대도 하다가 네. R&B 아티스트가 되고 맞아요. 네. 그죠? 예.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이제 후드 문화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제가 아까 힙합의 원형주의자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드라는 건 사실은 지역이죠. 예. 동네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단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무슨 뭐 동네 잔치를 해갖고, 그러니까 이것도 잔치죠. 네. 잔치인데 다만
여기는 이제 그 노래방 기계가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농구도 하고 고기도 굽고 맞아요. 예. 차도 튜닝해서 가져오고 음.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음악도 틀고 네. 그냥 벽돌 드럼통에 벽돌 쌓아갖고 딱 널판 그 뭐야 저 뭐야 판자 놓고 예, 전기 끌어와서 아, 네. 예, 힙합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은 있습니다. 예. 일본은 좀 이게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힙합하는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자꾸 지역에서 그런 걸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 작년에 일본을 아까 이제 얘기 나누면서 일본을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예. 그때 갔던 이제 도시가 오카야마라는 도시를 갔는데 예. 거기가 이제 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빈티지 가게를 돌아다녀봤어요. 근데 되게 우리나라 편집샵 웬만한 데보다 훨씬 잘 돼 있고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근데 각자마다 진짜 너무 그냥 미국 그 밥 자체예요 그냥. 그 이게 아카이브를 너무 잘 해놨고 예. 편집샵마다 분위기도 다른데 그거 돌아다니는 재미가 또 있었어요. 근데 특이한 건 그 동네에서 하는 뭐 DJ 음악 파티라든지 아니면 현지 래퍼들 뭐 음악 공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포스터를 다 붙여줘요. 그런 편집샵마다 맞아. 맞아. 그게 너무 감동이었고 제가 또 그래피티를 하니까 예. 막 이제 막그 어떤 한 사장님한테 저는 뭐 한국에서 왔고요. 뭐 마침 그 사장님이 태깅을 한 그 벽이 있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하셨대요. 예. 그래서 사장님이 하신 겁니까? 그래서 맞다고. 제가 사실 한국에서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오카야마 되게 작은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부천 아니면 뭐 전주 요 정도 느낌 바이브예요. 더 예. 작은 도시죠.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수안보 막 이런. 아 그래 그 정도인가요? 예. 근데 그 안에서 그 그래피티 씬이 존재한다고 뭐 알려줄까? 그렇죠. 예. 그래피티 샵이 있다고. 청주 정도 되겠다. 청주. 거의 그 정도 예, 느낌인데 아니 우리나라는 그래피티 샵 전문 이제 스프레이 매장 샵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이제 호미야방에서 이제 취급해가지고 예. 신촌에 호미 켄즈라고 또 생겼거든요. 그거 생긴 것도 엄청 신기한데 거기는 그 작은 도시에도 샵이 있고 나름의 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와 다시 한번 와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는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다른 도시로도 예. 가셔서 좀 더 이렇게. 예. 제가 이제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눈에 뜨기 시작했는데 일본이 이제 오사카 그래피티 씬이 엄청 세다고 좀 들었고 예. 한번 나중에도 방문을 해보고 싶은. 예. 물론 이제 태국도 갔지만 태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한번 교류를 하면 좋을 것 같아. 힙합 문화가 또 아시아에서는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요즘에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있으실까요? 역으로 제가 네. 저도 이제 그런 후드 문화나 지역이 이렇게 단합하는 그런 거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너무 기형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네, 이제 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힙합 얘기를 하고 있지만 힙합 팟캐스트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 분리가 돼 있어갖고 그렇죠. 완전히 접점이 없고 교집합이 없고 뭐 굳이 이제 따지면 뭐 그냥 그 댄서랑 네. 뭐 이렇게 몇몇 MC들이 좀 친한 네네네. 래퍼들 아티스트들이 좀 친한 이제 그러니까 박재범 씨가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아무래도 감사한 게 스트릿신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예. 본인이 또 원래 비보이 비보이 출신이잖아요.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함을 아는 거죠. 음. 근데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잘 이렇게 융합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씬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파운더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되게 보셨지만 네. 이게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게 다 어떤 자기의 어떤 이문을 생각하고 이익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장사가 되겠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한국 힙합 씬의 골병이라면 저는 골병이라고 생각을 하죠. 너무 예. 좀 산업 위주로
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헥스터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피티 아티스트 다른 사람 뭐 누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솔직히 뭐 찬양이랑 작가님이랑 또 뭐 누구 한 분 있는데 뭐 그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일반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아티스트라고 한테 물어보면은 그래피티 아티스트 누가 아는 사람 있냐 하면은 아무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댄서 중에 뭐 호안, 네. 팝핀 호안, 네. 호안이라고 아세요? 들어놓은 맞습니다. 네. 네. 호안. 근데 일반 어떤 그런 힙합을 한다고 하는 아티스트들이 호안 알까요? 모르죠. 이제 뭐 DJ는 그래도 좀 뭐 렉스 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그냥 너무 갈려 있어 갖고 이거를 사실은 또 그게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이뤄낸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더욱 어려운 일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네. 이 자리가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힙합 크리스찬 힙합 팟캐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3회차이긴 하지만 예. 이전까지는 어쨌든 뮤지션들 위주로 이제 모임을 가졌었는데 네. 어쨌든 저도 앞으로 기대하는 바는 예. 이런 그래피티 아티스트 분들 그리고 댄서 분들, DJ 분들도 이 자리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홍보를 네. 저희가 근데 왜냐하면 네. 이제 TMI이긴 하지만 예.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힙합 음악으로 이제 힙합이란 문화를 접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비보이를 동아리 활동을 또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예. 힙합 그러면서 이제 외국 힙합 음악을 또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힙합 자체가 너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막 디제잉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 스크래칭하는 거 막 이거 막 저는 꿈을 막 DJ로 막 해본 적도 있었고 막 그러셨구나. 기계를 사서 막 혼자 집에서 연습도 진짜로요? 해보고 막 이제 대학교 가서는 막 배우기도 하고 디제잉을 그 다음에 우리 팀에 DJ 연세대 제가 이제 대학교 생활을 그 신촌 부근에서 막 했었는데 그 굴다리 있잖아요 신촌에 거기 가서 그냥 철물점에서 네. 낙하 사가가지고 막 해보셨구나. 우리 막 네.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그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힙합 원형의 그 느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게 지금 아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렇게 파편화돼 있고 각자 소개가 돼서 그런 것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헥스터 작가님하고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많이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힙합의 장점이 또 그러니까 협업의 장점. 그쵸. 네. 예. 서로 왜 뭐 좀 의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저도 지프랑 자꾸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예. 뭐 어쩔 때 필요할 때 같이 또 저도 해주고 지프도 저한테 도움될 때 해주고 네. 그런 게 힙합이 가진 매력 아닐까. 네. 지프가 사실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한 동생인데 지프가 지금 굉장히 비보잉을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연습하죠. 연습하고 있고 네.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또 그걸 하면서 자기가 이게 알게 된 어떤 그런 저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에너지가. 네네네. 그러니까 랩도 잘하지만 이제 비보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참 한 적이 있었어요. 저랑. 네. 이게 비로소 힙합을 내가 하는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랩을 할 때 그냥 음악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대에 올라가야 뭐 이제 그래도 프리스타일을 하니까 좀 그래도 그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비보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힙합의 일러먼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히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저도 사실 요새 좀 이렇게 약간 그 가끔 이제 동근 형제가 네. 이렇게 춤추는 거를 이렇게 영상 보이시거든요. 저도 옛날에 춤을 췄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이든 영포티지만 아니군요. 올드포티인가? 그 춤을 좀 이렇게 약간 영상을 좀 올릴까라는 생각도 있기는 있어요.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후드 문화 같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후드가 없지만 이런 문화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어떤 시연하는 그런 장이 있어야 되겠다. 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같이 그림을 그리고 구상해내고 또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레거시를 헤리티지를 물려주는 네. 이렇게 재밌는 거다. 이게 아까 이제 처음에 작가님 말씀하신 거로 돌아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걸로도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게 보통 얘기하면은 뭐 랩이나 그냥 춤만 생각하는데 네. 이 전체적인 이 종합적인 힙합 문화가 사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다. 네. 예. 맞아요. 네. 그 호주에 그 미스터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그 크로스워드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교회가 그 아시죠? 그 약간 바닥이 그 비보이들 하는 그 체크 바닥이고 네. 벽에 최후의 만찬이 그래피티로 그려져 있고 와. 그리고 찬양을 그 특성 랩으로 하고 좋다. 그리고 네. 특성할 사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특성이 주예요. 음. 그냥 애들이 막 워십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그냥 비보이도 하고 나와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네. 프리스타일 랩도 하고 이런 일이 음. 있었어. 뭐 이러면서 막 그리고 자작곡도 하고 그리고 그 미스터리 목사님 원래 비보이인데 원래 호주의 유명한 갱이었고 근데 이제 회심을 해서 그 이제 그리스도를 그리는 예, 되게 잘하세요. 흑인 목사님 아닙니다. 아닌데도. 그 이 메시아닉주예요. 또 아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네. 근데 이제 그런 크로스워드 처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힙합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는. 나중에 좀 그런 어떤 뭐 우리도 이렇게 약간 무브멘트를 이 교회가 80년대 90년대 초반 교회는 이 문화의 선봉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교회 드럼도 배우러 오고 기타도 배우러 오고 뭐 이렇게 피아노도 배우러 오고 저도 야매로 드럼 그때 네. 배웠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약간 우리가 가진 이 문화로서 이렇게 이 지역의 아이들을 섬기고 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네. 그 아이들을 또 선도하고 전도하고 예. 그때 서정현 선교사님이 이제 불러주셨던 것도 어떤 색다른 놀거리를 제공해 보자 그런 차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워낙에 좀 뻔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예. 이게 그래피티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아이들도 반응이 좋고 뭔가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또 이왕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또 이제 또 너무 이게 끼워 맞추기 같긴 하지만 뭐 자기가 좀 은혜 받은 말씀이나 그런 키워드들을 쓰면 또 좋잖아요. 그런 거를 교회 차원에서도 그냥 열린 마음으로 그래 그렇게 너희가 받은 은혜를 한번 그려보렴. 그럼 어떨지. 예. 그런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정말 번개같이 지나가죠. 네네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 헥스터 황은관 작가님이 좀 이렇게 뭐 구상하고 계시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이런 것들을 좀 내가 해볼 수 있으면 혹은 할 계획이 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서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같이 이런 체험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수련회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서 네. 그렇게 다가가면서 힙합을 소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교회가 문화의 어떤 문화를 저는 따라가기 바쁜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이 일반 문화를 네네네. 세상 문화를 네. 물론 힙합을 가져온 것도 막 이제 가져온 거지만 이걸 역으로 좀 세상에 소개하면 교회 내에서는 이런 건전하게 마치 후드 문화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놀 수 있어. 그런 게 좀 소개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단 이제 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와서 뭐 브레이킹 강사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랩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저는 이제 누가 한번 좀 나서주셨으면 윈백 캠프를 윈백 캠프를 만들어. 예. 서브타이틀 예. 힙합, 힙합. real 힙합. 예. 그러니까 힙합. 그게 좀 예. 작년에 그 캠프 이후로 태국이랑 그 부산에서 그 캠프 네. 가졌던 거 이후로 제가 꿈이 생겼어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크리스찬 그래피티 아티스트라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그래피티는 좀 바밍을 한다라는 예. 표현을 하는데 좀 불법으로 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네. 또 그걸 멋으로 여기고 물론 저는 이제 그쪽 가라를 리스펙하지만 또 나름 그리스도인의 덕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좀 섭외를 한 벽을 양지에서 이제 예. 허락을 구한 벽을 이제 찾으러 다닌다거나 뭐 그렇게 의뢰를 받아서 한다거나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허용된 스팟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많이 더 열려져서 더 활성화되고 네. 기회가 많아지고 기회가 더 많아지면 네.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아직 참 그래피티 문화도 엄연한 힙합의 한 요소인데 사실 이제 가장 좀 제가 느낄 때는 가장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찬밥인 느낌이 좀 있긴 있거든요. 네, 오늘 헥스터 작가님 모시고 사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이게 우리 브레이크비트 아니면 또 어디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듣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아쉽지만 다음번에 혹시 또 네. 오늘만 날이 아니고 그럼요.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신 모습으로 저도 더 성장해서 네. 나중에 여기 또 나오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헥스터 작가님 모시고 또 그래피티 크리스천 그래피티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좀 유치한데 이거 아시죠? 예. 구호가 있었죠. 예, 구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브레이크 비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세고 브레이크 비트 하시면 됩니다. 3, 2, 1 뭐. 예. 어디 보고 할까요? 예? 어디 보고 할까요? 저 카메라 저 보고. 카메라. 자, 준비되셨죠? 포즈가 포즈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멋있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나, 둘, 셋. 브레이크 비트.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